오늘은 하루밥상 사연 중에서 마흔자로에 대한 얘기를 올려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요새 마흔자로 한참 핫하죠. 이 주사를 맞고 살을 꽉 뺐는데 그 다음에 식단은 어떻게 유지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이런 사연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저희 하루밥상은 여러분의 신청에 의해서 유지되는 코너죠. 제가 댓글에다가 저희 홈페이지 올려주시던가 아니면 이메일 보내주시던가 아니면 이 영상의 댓글로 남겨주시는 그렇게 세 가지의 신청 방법을 알려놨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자, 사연부터 한번 볼까요? 40자로 후에 식단 추천해주세요 라면서 신청해 주셨고요. 지금 보면 여성분이시고 38세, 165에 65kg. 괜찮은 체중이죠? 근데 이게 보니까 82kg 정도 나갔었는데 6개월 동안 40자로 맞으면서 17kg나 굉장히 많은 감량을 했네요. 6개월 동안 17kg면은. 그리고 살이 빠지면서 혈압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무릎도 덜 아파서 만족하고 있었는데 최근 약을 줄이기 시작하니 식욕이 다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문제죠. 그렇죠. 마흔자로는 식욕을 굉장히 크게 억제하잖아요. 그래서 먹는 양도 많이 줄이기도 하고 그래서 살이 쭉쭉 빠지는데 이걸 약을 끊는 게 문제죠. 요새 어떤 분들은 40살로 이제 뭐 평생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40살로 맞는 혹은 뭐 위급이나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이 최종적인 목표는 사실상 감량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면서 약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그런 인공적인 약들을 계속 주사로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은 사실 바라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분도 식욕이 다시 올라오니까 체중을 좀 지금 감소된 체중으로 유지하는 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주변에서는 대부분 다시 찐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이제 어떤 식단으로 유지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했고요. 건강한 유지어터란 말을 쓰죠. 건강한 유지어터가 되고 싶어요 라고 했네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현재 드시는 식단이죠. 아침에 바나나 한 개랑 아메리카노. 굉장히 적게 드시네요. 그죠? 바나나 한 개랑 아메리카노만 드시고 점심은 회사 식당에서 식당에서 먹으시니까 이거는 굉장히 영양 균형이 잘 맞춰진 그런 식단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간식으로 과자 한 봉지 라떼. 과자 한 봉지 사실 걸리죠? 이거 과자 한 봉지 다 드시면 아마 유지하는 데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녁에는 닭가슴살 샐러드. 이분 아침이랑 저녁에 샐러드 드시고 바나나 한 개 정도 드시는 게 아마 그 마흔자로 맞으면서 식욕이 많이 줄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강압 속에서 좀 식사량을 많이 줄이신 그게 계속 유지되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야식은 배고프면 과일을 이렇게 드신다고 했고요. 요거 설명할 게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다 읽어보고 같이 설명드릴게요. 현재 앓고 있는 질환은 고혈압 전 단계, 혈압이 약간 높은 그쵸. 이게 비만인 분들이 살이 찌면서 혈압까지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혈압이 좀 있었고 최근에 마흔자로 사용했었고요. 그 다음에 돈 들이고 어렵게 뺀 살. 그렇죠. 이거 어렵게 뺀 거예요. 6개월 동안이나 계속 맞아가면서 뺀다는 게 이게 만만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걸 유지하고 싶어요 라는 간절한 소망 오늘 신청해 주셨네요. 자, 이분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 이분의 가장 큰 문제는 식사량이 너무 적어요. 이런 생각이시잖아요. 마흔자로로 지금까지 돈 들이고 막 노력해가지고 살을 다 뺐는데 여기서 다시 찌면 안 된다. 난 진짜 찌면 안 돼. 라는 생각으로 식사량을 많이 줄여가지고 그걸 계속 유지해야지. 식사량을 줄여서 유지하려면 어떤 식단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실 것 같은데 제일 큰 문제가 그렇게 적은 식사량인 것 같아요. 이게 마흔자로나 지금처럼 급격하게 좀 살을 뺀 저희가 뭐 한의원들에서도 다이어트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부터 한 달에 2kg 정도씩 계획해가지고 빼는데 물론 처음 체중에 비율을 맞춰가지고 빼는 거니까 모두 다 2kg라는 그런 고정된 체중 감량 정도가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아주 천천히 빼거든요. 천천히 빼고 나서 그걸 유지시킬 때는 보통은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많이 유지를 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살을 좀 급격하게 빼게 되면 그러니까 천천히 빼더라도 그게 평소에 있던 체중에서 조금씩 계속 빠져나가는 거니까 몸에 있던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 몸에 있던 지방이 빠져나가는 거와 동시에 몸에 있던 근육도 같이 없어지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근력 운동 같이 하라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 추천을 해주시잖아요. 맞아요. 근력 운동, 그 근육을 유지하는 것, 그게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요소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거의 6개월에 걸쳐서 17kg를 뺐으니까 이거 꽤 많이 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그렇게 급격하게 체중이 감소하는 기간 동안 아마 근력이 많이 줄어들어 있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 단백질 위주로 굉장히 충분한 섭취를 하지 않으면 줄어들어 있는 근력을 다시 높이는 건 쉽진 않죠. 그리고 근력 운동도 많이 동반하셔야 되고요. 그 근력 운동이 중요한 건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다이어트 식단 이렇게 좀 알아본 분들은 근육이 없으면 기초대사량이 유지 안 되잖아요.
기초대사량이 유지 안 되면 평소에 똑같은 양을 먹더라도 같은 양을 먹더라도 기초대사에서 많이 대사를 해서 없애야 되는데 그 대사하는 양이 줄어들어 있으니까 남아도는 에너지가 좀 많은 거죠. 그게 축적될 가능성, 지방으로 축적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은 기초대사량을 늘려서 동일한 양을 먹더라도 좀 많이 소비할 수 있게, 기본적으로 많이 소비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오늘의 처방 하루 식단은 아침에 무조건 삶은 달걀 2개예요. 2개 무조건 드세요. 저도 아침에 지금 삶은 달걀 2개씩은 실천하고 있는데 요만한 그 달걀 찜기 있거든요. 찜기에다 물 조금만 부으면 돼요. 물 조금만 넣고 10분만 돌리면 되거든요. 달걀 딱 10분 하면 그 상태가 딱 있는데 그거 완전히 노른자가 이렇게 흐르는 반숙도 아니고 노른자가 딱딱하게 굳은 그 완숙도 아닌 그 중간 상태, 그 약간 노른자의 고소함이 유지되는 그게 딱 10분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0분 정도 쪄 주셔서 그 찐달걀 2개랑 그 다음에 그릭 요거트 거기다 올리브유 살짝 이렇게 뿌리면 좀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견과류 한 줌이랑 해서 제가 딱 이렇게 식단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이렇게 하는 게 포만감이 굉장히 오래가요. 지금 바나나 1개 드시고 그 다음에 아메리카노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 아침에 출근하시기 전에 아마 드실 테니까 8시나 뭐 7시 그 정도, 7시에서 8시 이 정도에 드실 것 같은데 한 10시 되면 이미 배가 고프지 않으신가요? 바나나 1개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런데 삶은 달걀 2개랑 그릭 요거트 이렇게 해서 견과류까지 같이 해서 드시면 점심때가 돼도 사실 그렇게 크게 배고프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리고 점심을 조금만 먹어도 그 이후에도 포만감이 그래도 어느 정도 지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단백질 섭취는 꼭 해야 되니까 삶은 달걀 위주로 일단 구성을 하시고 견과류나 이런 거에도 그릭 요거트에도 또 단백질이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충분한 단백질을 충분한 양 드실 수 있게 아침에는 이렇게 구성을 한번 해봤어요. 삶은 달걀 2개, 요거트, 견과류 한 줌 이렇게 하시는 걸 꼭 해보도록 하시고요. 현미밥, 점심에 밥을 드시는데 아마 회사 식당에서 나오니까 이게 현미밥이나 백미밥이나 이걸 선택하지 못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공기, 3공기 정도 드신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저녁에도 식단을 이제 밥으로 하시게 된다면 지금 이제 샐러드 드신다고 해서 채소 드시는 걸로 제가 구성을 해드렸는데 만약에 저녁도 밥으로 드시는 걸로 전환한다고 하면 점심이랑 저녁 때 반공기씩 그렇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선 또는 닭고기, 이거는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대표로 이렇게 적어드린 거예요.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 반찬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 때문에 적어드린 거고 나머지 채소 반찬 2-3가지. 요거는 사실 거의 전형적인 회사 식단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제 점심에 꽤 힘을 주진 않았어요. 지금 있는 식단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정도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녁엔 두부, 생선, 계란, 닭고기 이렇게 적어 놓은 건 역시나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때문에 적어 놓은 거고 이거를 다른 걸로 대체하셔도 무방합니다. 돼지고기 먹어도 소화가 잘 되시는 분들이면 그걸로 대체하셔도 돼요. 소화 잘 되는 단백질 위주 중 한두 가지 포함해서 채소 듬뿍 넣은 샐러드 위주 이렇게 구성하시는데 이게 양이 얼마나 될지 샐러드도 사실 그 코끼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코끼리 채식인데 그렇게 살이 그렇게 많이 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샐러드 드시는 분들이 이런 샐러드 볼에다가 생채소 담고 뭐 닭가슴살 좀 얹어서 드레싱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드시잖아요. 그럼 그 양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거 만약에 채소를 찐다고 생각하면 확 숨이 죽겠죠. 그래서 그거 3분의 1도 안 될걸요? 그래서 찐 채소 위주로 했을 때 거의 6공기 정도로 나오는 분량은 드셔야 돼요. 그 정도 돼야 포만감이 좀 유지가 돼요. 그리고 섬유질도 좀 많이 섭취했다는 느낌을 받으시려면 숨이 다 죽었을 때 기준으로 해서 국그릇을 하나 정도 나오게 그렇게는 드셔야 됩니다. 그거보다 더 드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단백질은 꼭 들어가는. 사실 샐러드를 지금 저녁에 계속 드신다고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저녁에도 점심과 같이 밥으로 드실 수 있는 상황이면은 점심이랑 비슷하게 저희 한식의 거의 일반적인 전형적인 구성들 있잖아요. 밥은 넣고 따뜻한 국 넣고 그 다음에 고기 반찬 조금 단백질 있는 거 조금 이걸 뭐 계란이나 장조림이나 이런 걸로 대체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채소 반찬들 이렇게 하는 전형적인 한식 위주로 구성된 거를 저녁으로 하셔도 무방하세요. 그럴 땐 점심이랑 저녁에 밥을 반 공기 정도씩 그렇게 드시면은 유지하는데 굉장히 훌륭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식단이 될 거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아침, 점심, 저녁을 구성할 때 가장의 핵심은 단백질 섭취량. 단백질 섭취량 줄이시면 안 돼요. 줄이지 마시고 근력 운동 꼭 하시고요. 물론 유산소도 병행을 하긴 하시는데 운동의 주된 목표는 근육을 유지하는 것, 근육을 더 늘려가는 것, 요거를 목표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간식에는 뭐 방울토마토, 삶은 계란, 무가당 요거트, 살이 좀 찌지 않는 탄수화물 없는 그런 간식들로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운자로 맞은 이후에 체중이 감소된 이후에 식단을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으냐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일단 단백질이 제일 위주가 돼야 돼요. 단백질과 근육량 유지하는 거 요거는 머릿속에 딱 넣고 계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욕이 마운자로 안 하니까 너무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은 한의원 쪽의 다이어트 환이나 이런 거에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다이어트 환에 집중적인 체중 감소할 때 하는 그런 환들도 있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 약 중에서는 그 요요를 방지하기 위한, 아니면 체중 감량 후 유지하기 위한 유지 기간 동안 드시는 약도 또 따로 있거든요. 그 복용량을 좀 줄여서 그냥 유지하던가 이렇게 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저희도 뭐 하고 있고요. 주변에 한의원들이 하고 있는 데 있으면 그거에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다이어트 이후에 식단을 어떻게 유지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오늘 드린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